예, 서울시는요,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대단히 큰 관심사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서초구만 빼고 무려 24곳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 시달리는 모습 많이 보셨나요? 좀 불쌍했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른바 발목 잡기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정말 속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서글펐었는데 10년 전에 제가 시장할 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시의원까지 전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셨을 때 그때 4년 5년 동안 서울시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면서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한꺼번에 다 일할 수 있도록 변화했던 그 변화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는.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시 시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출신에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에 정부 부시장 추천권을 주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이 시장이 된 다음에 시의회가 거의 100명 정도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민주당의 부시장 자리를 주지 않고 시의회 때문에 일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부족, 상생의 마인드 부족이라고.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시 구 지도를 보면 온통 파란색이었고요. 딱 하나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 빼고는 당시에는 석권, 압승, 장악 이런 표현이 서초구에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서울시가 오히려 더 구청장 후보가 더 관심 있는 거 아니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바로 직전 대선 때는 14대 11, 이른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용산, 동작, 영등포, 양천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면서 서울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모든 투표수를 이재명 후보를 앞섰던. 글쎄요, 이번에는 지난번 24대 1과 같은 혹은 그게 국민의힘일지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때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까지 끼어 있는 워낙 국제적인 국가적인 이슈가 바로 있은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 지금 저런 상황들이 나왔던 거고요. 아마 그런 지방선거는 우리 역사 속에서 두 번 다시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4대 1은 아닐 거고 최소한 14대 11보다는 국힘 쪽에서 구청장을 더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14 플러스 알파가 몇 자리가 되느냐, 이제 그게 관심사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대체로 저기서 한 서너 개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예. 어쨌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보다는 많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이게 그 시장 후보 찍으면 구청장 후보도 그냥 거의 따라서 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저는 14대 11보다는 많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중간에 끊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또 개인적인 판세 예측은 지금 아직도 투표가 10분 정도 남았고 네. 확진자 투표도 아직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고 투표를 통해서 또 어떤 결과가 바뀔지 모르니까요. 개표를 하면 그렇게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4년 전엔 24대 1이었고 이번 대선 때는 그렇게 따지면 11대 14 아니냐. 서울시 구가요.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 서울을 어떻게 바꿀지 유세 기간 동안 눈에 띄는 공약들을 저희가 한번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방송의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저소득층 자제들 무료로 인터넷 강의 듣는 프로그램도 또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런 구상하에 기능의 전환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유엔 본부를 유치해야 된다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 중에 있습니다. 매일 수십 군데의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오는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먹고 자고
거기 여행하고 숙박업이나 여행업이나 거기 관련된 통역 안내 운송하는 택시 얼마나 많은 관광버스부터 모든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겠습니다. 외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발전을 위해서 유엔 아시아 본부 이것 지금까지 준비된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구청장 말고도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 서울시 의회도 110석 가운데 102석이 지금 민주당 소속 의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저 서울시 의회 부분이었고 송 대표도 이거에 지지 않고 송 후보도 맞받아친 거잖아요.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무상급식을 저 주민투표에 붙인 이유 중에 하나도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서울시장이 돼서 1년 동안 임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압도적인 그 다수로 그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농반 진반으로 오세훈 시장이 가장 많은 들은 이유 중에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 교통방송 김어준 씨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장 하면 뭐 하냐 이러면은 이제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만 바꿔주면 할 수 있다. 뭐 이게 무슨 누굴 특정인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서울시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이 된다면은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예. 그거는 향후에 뭐 오세훈 시장의 그 정치적 그 역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겠죠. 그거는 송영길 후보가 당선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당선돼서 시장이 됐는데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도 역시 그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구청이 있고 이제 그 구의회가 그러게요. 있습니다만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 시의회가 중요하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청장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전체적인 서울시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김종욱 교수님, 뭐 시의회, 구청장 얘기도 해봤지만 사실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김포공항 이전 얘기도 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 뭐 이런 부분으로 뭔가 기존의 서울시의 판을 깨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내뱉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에선 또 좋은 호평도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동시에 있었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 자체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좀 불리한 상황이 사실인 거고요. 뭐 최근 여론조사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보궐선거에서도 완패한 상황인 거고 2달 보름 전 대선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에서 5% 정도 민주당이 뒤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 판 자체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은 상황. 이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지형을 흔들 만큼의 메가톤급 공약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 가지 아까 얘기했던 김포공항 이전 문제나 또 유엔 아시아본부 같은 걸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또는 이제 불공정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예를 들면 안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시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후보가 악전 고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얼마만큼 표차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서울시 의회든 구의회든 예. 이런 지형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돌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선거 못지않게 구청장, 시의회 여러 판세들도 서울이 꽤 관심입니다. 지방선거 서울로 한번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이 5시 56분입니다. 이제 일반 유권자 투표는 잠시 뒤 3분 뒤면 마무리가 되고요. 1시간 30분 정도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을 한번 만나봐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먼저 한강을 지나는 서울입니다. 51.1% 현재 투표율입니다. 지금 바다가 보이는 부산인데요. 부산은 이 시각 투표율이 47.2%,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있는 대구입니다.
대구 현재 41.6%, 비교적 전국 수치 가운데는 좀 낮은데요. 85만 명이 지금 투표를 했습니다. 송도가 보이네요. 인천입니다. 48%의 투표율. 여기도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전현직 시장 간의 맞대결입니다. 다음 광주인가요? 예. 36.2%. 앞서도 가장 전국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3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충청권이 참 관심인데 대전입니다. 48%. 일단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8%의) 울산입니다. 세종청사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 50.3%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인데요. 아마 광교인 듯하죠. 49.1%, 564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57% 비교적 높습니다. 김진태, 이광재 두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심과 윤심의 대결 얘기가 나오는데 49.6%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국민의힘 김태흠, 충청남도입니다. 88만 명이 투표했고요. 48.9%입니다. 전라북도는 47.3%입니다. 바로 전라남도로 가볼까요? 현재 투표율은 57.8%입니다. 경상북도는 51.8%. 예. 안동의 모습인 것 같죠? 경상남도는 52.4%입니다. 146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일단 시도 17개 시도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제주도는 52.5%입니다. 그럼 최종 전국입니다. 지금 정확히 6시입니다. 전국 투표율은 49.6%입니다. 49.6%. 지금 시각이 딱 정확히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 2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이어지고요. 7시 30분에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표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도 이제 단단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